실행내역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도 내용을 모르면 만들 수 없는 것이 실행내역서입니다.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담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실행내역서 작성 3부입니다. 1부에서는 실행내역서의 전체 뼈대를 봤습니다. 계약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미확정 금액이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큰 틀의 손익을 잡아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공종을 나누고 예상 수량과 예상 단가를 잡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에서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바로 현장관리비입니다. 여기서부터 실무자와 그냥 엑셀 입력자의 차이가 납니다. 실행내역서를 작성할 때 직접 공사비만 열심히 맞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공 얼마, 구조물 얼마, 포장 얼마, 배수공 얼마, 자재비 얼마, 장비비 얼마, 노무비 얼마, 여기까지는 다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을 굴러가게 만드는 비용, 즉 현장관리비는 대충 잡습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장비와 자재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가 있어야 합니다. 공사 담당이 있어야 합니다. 감리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발주처 회의도 가야 합니다. 검측서도 만들어야 합니다. 사진 대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기성 자료도 만들어야 합니다. 민원도 대응해야 합니다. 차량도 움직여야 합니다. 사무실도 운영해야 합니다. 전기도 써야 합니다. 인터넷도 써야 합니다. 복사도 해야 합니다. 준공자료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돈이 어디서 나가겠습니까? 바로 현장관리비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사는 분명히 했는데 돈이 남지 않습니다. 직접 공사비는 맞춘 것 같은데 월말에 보면 현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본사에서는 왜 실행이 안 맞느냐고 묻습니다. 현장에서는 일은 했는데 이상하게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현장관리비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현장관리비는 비율로만 잡지 마시고 공기와 항목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현장관리비를 몇 %로 본다, 간접비를 몇 %로 본다, 이런 내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행내역서를 제대로 만들려면 비율만 보면 안 됩니다. 비율은 큰 방향을 보는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가 몇 개월인지, 현장에 몇 명이 투입되는지, 사무실을 임차하는지, 차량이 몇 대 필요한지, 출력물과 소모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현실적인 조건으로 다시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예정 공기를 5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장관리비 항목을 1번부터 16번까지 나누었습니다. 간접노무비, 수도광열 및 통신비, 운반비, 잡자재비, 차량 유지비,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소모자재 및 공구비, 도소인세비, 지급임차료, 현장관리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세금 및 공과금, 감가상각비, 공사예비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봐야 할 항목은 간접노무비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 시공하는 작업자 인건비가 아닙니다.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현장 소장, 공무, 공사 담당, 사무보조, 품질이나 안전 관련 보조 인원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간접노무비가 2,11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간접노무비 2,110만 원이라고 한 줄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공기가 늘어났을 때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람별로 월 투입 금액을 나누어 두셔야 합니다. 현장 소장 월 얼마, 공무 월 얼마, 공사 담당 월 얼마, 사무보조 월 얼마,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기가 한개월 늘어났을 때 추가 간접노무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광열 및 통신비입니다. 현장 사무실이 있으면 전기요금이 나갑니다. 수도요금이 나갑니다. 인터넷 비용이 나갑니다. 전화비가 나갑니다. CCTV 통신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월 사용료와 초기 설치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설치하면 매월 사용료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설치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기를 임시로 인입하면 기본 사용료 외에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나누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운반비입니다. 운반비는 작아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은근히 자주 발생합니다. 사무실 집기를 옮깁니다. 공구를 옮깁니다. 비품을 옮깁니다. 소형 장비를 옮깁니다. 현장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있으면 더 자주 움직입니다. 금액이 작다고 빼면 실제 지출과 실행내역서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잡자재비입니다. 테이프, 장갑, 마대, 청소용품, 임시 보수용 자재, 이런 것들입니다. 잡자재비는 하나하나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작은 돈이 계속 새면 나중에는 꽤 큰 돈이 됩니다. 현장관리비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큰 돈 한 번이 아니라 작은 돈이 반복해서 나갑니다. 다섯 번째는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 유지비는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유류비, 정비비, 주차비, 통행료, 보험성 비용, 차량 소모품 비용이 들어갑니다. 현장이 넓거나 민원 대응이 많거나 발주처 협의가 잦으면 차량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 항목은 반드시 월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1대당 월 얼마, 총 몇 대, 공기 몇 개월, 이렇게 산출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입니다. 복사용지, 토너, 발철, 필기구, 문서 정리용품입니다. 현장은 종이를 많이 씁니다. 전자문서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검측서, 사진대지, 회의자료, 공문, 기성자료, 준공자료까지 출력물이 계속 나옵니다. 이걸 너무 작게 보면 공무가 일할 때 계속 비용이 새어나갑니다. 일곱 번째는 소모자재 및 공구비입니다. 줄자, 망치, 드릴날, 커터날, 전동공구 소모품 같은 항목입니다. 여기서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공구와 현장 관리용 공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시공을 위한 공구비는 직접 공사비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 관리와 검측과 임시 대응을 위한 공구는 현장 관리비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실행 내역서가 지저분해집니다. 여덟 번째는 도서 인쇄비입니다. 도면 출력, 시방서 출력, 준공자료 제본, 회의자료 인쇄입니다. 준공 때 책자 요구하는 현장도 있고 감리단에서 종이 제출을 요구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도서 인쇄비는 현장 후반부에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예 항목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지급 임차료입니다. 현장 사무실 임차, 창고 임차, 주차장 사용, 야적장 사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현장은 회사 보유 컨테이너를 쓰기 때문에 영원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현장은 사무실 임차료가 꽤 크게 들어갑니다. 무조건 영원으로 두지 마시고 현장 여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열 번째는 현장 관리비입니다. 이름이 조금 포괄적입니다. 현장 관리비 안에 또 현장 관리비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운영잡비 성격으로 세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현장 청소, 회의 운영, 민원 대응, 행정 처리, 이런 식으로 사용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포괄 항목일수록 설명이 약합니다. 설명이 약하면 나중에 본사 검토나 발주처 협의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11번째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생수, 간식, 식대 보조, 기본 복지성 물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현장 인원수와 공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몇 명이 5개월 동안 근무하는지, 월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 구조가 있어야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금액을 잡을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여비교통비입니다. 출장비, 통행료, 외부회의 이동비입니다. 현장이 본사와 멀거나 발주처 회의가 많거나 시험기간 방문이 잦으면 여비교통비가 필요합니다. 이 항목도 영원으로 둘 수는 있지만 실제 이동이 있다면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13번째는 지급수수료입니다. 증명서 발급, 행정수수료, 각종 발급 비용, 기타 소액 수수료입니다. 현장에서는 작은 행정비용이 자주 발생합니다. 한 건은 작아도 모이면 돈입니다. 실행내역서는 이런 작은 돈까지 구조 안에 넣어야 정확해집니다. 14번째는 세금 및 공과금입니다. 현장 운영과 관련된 공과금 성격의 비용입니다. 공사의 종류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발생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15번째는 감가상각비입니다. 회사 보유 비품이나 장비를 현장에 투입할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보유 컨테이너, 컴퓨터, 식량 장비, 사무기기 등을 일정 기간 현장에 쓰는 경우 내부 실행관리 목적상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외 제출용 자료인지 내부 실행관리용 자료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번째는 공사예비비입니다. 이 항목은 꼭 넣으셔야 합니다. 현장은 계획대로만 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표지판을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안내문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 자료를 급하게 제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모품이 예상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예비비는 현장의 돌발 상황을 대비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이제 전체 금액을 보겠습니다. 예시에서는 인건비가 2,110만 원입니다. 경비가 1,433만 2,500원입니다. 그래서 총 현장 관리비는 3,543만 2,500원입니다. 공기가 5개월이면 월평균 현장 관리비는 708만 6,500원입니다. 이 월평균 금액이 왜 중요하냐? 공기가 늘어났을 때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5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면 단순하게 보더라도 한 개월분 현장 관리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물론 실제 협의에서는 항목별로 다시 봐야 합니다. 어떤 비용은 공기 연장과 같이 늘어나고 어떤 비용은 한 번만 발생합니다. 하지만 월평균 현장 관리비를 잡아두면 공기 연장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말이 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실무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기 연장은 일정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늘어납니다. 현장 소장은 더 있어야 합니다. 공무도 더 있어야 합니다. 차량도 더 굴러갑니다. 전기와 통신비도 더 나갑니다. 사무실도 더 운영됩니다. 그런데 공기 연장 협의만 하고 현장 관리비 지객 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일은 더 했는데 돈은 못 받는 상황입니다. 이건 현장 기술자가 가장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행내역서 작성 3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현장 관리비는 단순 간접비가 아닙니다. 현장을 버티게 하는 생존 비용입니다. 직접 공사비만 맞춘 실행내역서는 반쪽짜리입니다. 현장 관리비까지 공기 기준으로 잡아야 진짜 실행내역서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째, 예정 공기를 먼저 설정합니다. 착공일과 준공일을 기준으로 실제 관리 기간을 봅니다. 둘째, 간접 노무비를 사람별 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현장 소장, 공무, 공사 담당, 사무보조처럼 역할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 경비 항목을 1번부터 16번까지 빠짐없이 검토합니다. 영원인 항목도 그냥 비워두지 말고 왜 영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총액을 월 평균으로 환산합니다. 총 현장 관리비를 공기계열수로 나누면 월 기준 관리비가 나옵니다. 다섯째, 산출 근거를 남깁니다. 사람 수, 차량 대수, 월 사용료, 인차 조건, 출력물 예상, 소모품 기준, 이런 근거를 남겨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행내역서는 예쁘게 만든 엑셀 파일이 아닙니다. 현장의 돈을 지키는 자료입니다. 현장은 늘 바쁘고 변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숫자와 근거가 없으면 현장은 말로만 억울해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실행내역서의 현장 관리비 구조를 잡아두면 공기 연장, 작업 중지, 민원 지연, 설계 변경 지연 같은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장은 근거 싸움입니다. 돈을 지키고 싶으면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근거를 남기고 싶으면 실행내역서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실행내역서가 살아있으려면 직접 공사비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비까지 구조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현장 관리비를 중심으로 실행내역서의 간접비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현장 관리비와 직접 공사비를 합쳐서 예상 도급 금액과 예상, 실행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을 더 깊게 다루겠습니다. 어디에서 이익이 나고 어디에서 손실이 나는지, 어떤 공정을 조심해야 하는지, 계약 전에 어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설담연구소 회원 여러분, 현장에서 돈이 새는 이유는 대부분 몰라서가 아닙니다. 바빠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현장 관리비를 그냥 간접비라고 넘기지 마시고 공기와 항목과 근거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설담연구소는 건설기술자 여러분의 실무와 열정을 응원합니다. 더 많은 실무 자료와 돈 되는 근거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설담연구소에서 계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